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드라마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렇죠. 하던데 예, 예.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도 못한 얘기죠. 예, 근데 아마 연극을 하셨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녹화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직접 가서 실현하는 게 그냥 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방송으로 나갈 때니까. 그러니까 그게 KBS 61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TBC 64년, 65년도까지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아, 예. 그러면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면 아웃이지. 아웃이에요? 아우.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되 편집이 안 되는 녹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후반에 하게 되면 다시 찍어야 돼. 선생님이 실수 안 하셨죠? 우리 뭐 별로 실수는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주로 작업을 하니까 연출 감독이 앉아 있으면 여기 작가가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 여기 앉았고 그러면 작가가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때만 해도 한국 문단에 다 등단한 대가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자기 작품을 잘못할까 봐, 발음을 잘못할까 봐, 해석을 잘못할까 봐, 표현을 잘못하면 지키고 앉는 거예요. 연습할 때 꼭 옵니다. 아, 네. 근데 여러분들 접속어를 비슷하게 했다고. 그때 이 양반이 허규 씨 미안해 다시 떠줘. 저 접속을 내가 이 접속으로 바꾸고 해서 책상에서 30분을 고민하는 사람이야. 맛이 약간 달라. 미안합니다. 스태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근데 접속어 내가 하나 때문에. 지금도 여기 뭐 카메라 몇 대야. 옛날에는 한 대, 두 대밖에 없어요. 주로 한 대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황원진이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2, 300명을 끌고 나가서 야외 촬영 것도 카메라 한 대 가지고 나가려면 사월에 다 찍어버려요. 왜냐하면 편집과정 머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연기를 그렇게 시키고 그런 시절인데 지금 카메라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 번 찍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을 그때 생방송 때는 못 봤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텔레비도 연극 연기를 했다고요. 네, 연극 네. 배우더니까. 네, 네. 그 객관적으로 남의 걸 보니까 내 걸 못 보는 보니까 친구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연극적인데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이 텔레비는 뭐 누워서도 뭐 앉아서도 밥 먹다가도 보니까 그 연기 메소드 좀 바꿔야 되겠구나. 대단히 실용적으로 해야 되겠다. 리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기 형태를 좀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글쎄 아무 소리 말고 내가 하란 대로 하라니까.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연극 무대에서 이제 TV 드라마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영화로 또 영화 발전을. 쪽에서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죠. 영화 텔레비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확실히 TV로 진출을 하시면서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나요? 많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우리 네. 출연에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그 박봉이지. 박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한 프로 가지고는 안 되고 2%, 3%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영화 가서 영화도 한 8% 동시 계약해서 찍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혼 초에 집에서 잔 시간이 내가 한 달에 일주일 아니면 5배밖에 없었어요. 20여를 주야주야를 뛰고 다녔으니까. 그럼 선생님, 아니 내가 이렇게 이 좋은 학벌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일종의 그 공명심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내는 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쪽은 이거는 그런 복잡한 조건 아니고 단순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작품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알려주면 이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도 그 하나의 방식이구나. 또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우리 대학교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학교 연극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학과도 없을 때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젊은 학생들이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참여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 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많은 인재들이 영화계, 연극계 신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서울대학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단과대학교로 참여했지만 나중에 다시 모아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니아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학생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기피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터도 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객관적인 평가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팔을 딛기 시작한 건데 결국은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우리가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이제 물리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최고의 석학들이 다 계실 때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2주 동안 합숙을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특히 주임 교수 시간에. 네. 이 주임 교수가 누구시냐 하면 우리 고영건 박사라고 전 고건 총리 아버님이. 아, 예, 예, 예. 이 양반이 이제 칸트 철학에 대가신데 교수님 이러고 한참 생각하거든. 그래, 영국도 잘하면 철학이야. 사인해. 아, 멋지다. 예, 이런 멋진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순수한 청년들의 열정이 지금의 이 컬처 문화를 만들어낸 토대가 된 거더라고. 토대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50년대 말 60년대만 해도 영화 쪽만 해도 좋은 명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 작품들을 다 예술성 감독들인 게야. 그 작품들을 과감하게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그때 벌써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제작 여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영세하니까 우리가 뭘 하고 스스로 움츠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분출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젊은 작가들, 우리 감독들, 배우들에 의해서 분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아주 극심히 반대는 안 하셨나 봐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한 게 드라마센터에서 이 로미오 줄리엣이에요. 그 머큐쇼라고 로미오 친구 배역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집에다 대고 뭐 연기한다고 연락을 할 도리가 없다고 해요. 용돈은 공한데. 근데 어느 날 밤에 누가 면회를 왔다 갔더니 대전서 아버지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명색이 장남입니다. 내 때 아우가 하나 있었고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뭐 마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앞으로의 세상을 뭐라든 인류가 되면 밥이야 먹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지가 용돈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의 용인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전력 투구를 하고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많이 알아보고 그러면 연기에 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뭐 그걸 의식하진 않아요. 예.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기라는 데 자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 자기 소홀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한 번 하고 나면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제대로 했나? 약속대로 했나? 대사는 틀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다 보면 인간이니까 틀리고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인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니 이건 모르니까 좋았어 박수 쳐 최고야 좀 멋있어. 그럼 거기 취해서 넘어가다 보면 거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보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슛 들어갈 때까지 대부분을 봅니다. 그게 뭐냐? 요 마지막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눈을 올려뜰 건가 내려뜰 건가? 옆으로 갈 건가 앞으로 갈 건가? 어미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 이걸 다 끝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다 했을 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나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완벽하게 했는데 상대 배우 혹은 다른 스태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잘못된 점이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배우에 따라서 조건이 좀 다르는데 암기력이 좀 떨어진 배우들 이런 배우들은 좀 떨어진 실수가 나와요. 근데 그건 뭐 속속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더러 이제 스태프들이 우리는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한 씬을 노에너지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이거 다시 찍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다시 찍어? 그랬더니 마이크맨이 마이크가 빠졌어요. 이거는 우리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있다가 당신은 자원봉사자야? 돈 안 받고 해? 여보, 우리는 혼신힘을 다해서 지금 이 한 씬을 남긴 건데 마이크 하나를 제대로 못 따가서 다시 하려고 그래? 그건 뭐냐면 각자 자기 역할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이 있어. 네. 그다음에 어떤 책임의식의 문제 있는 거예요.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사를 외운다는 게 기본적인 배우의 조건이라고 해요. 그 대사를 못했다는 건 선천적으로 암기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자기 스스로가 일주일 걸릴 걸 한 달 걸려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지만 본인이 노력 부족으로 생긴 것들은 이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건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눈에 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직종은 우리 직종은 평소에 스스로 자기 암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통계를 웬다든지 이조 역대 왕을 웬다든지 뭐 이런 식의 통계를 해서 반복해서 봤을 때 어디가 맥혔다. 이거 맥혔구나. 다시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서 완전히 메모리를 해두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리어왕 같은 것도 내가 2달 전부터 대사를 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 연습할 때 대학원 치고 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 몸에 붙어야 그 연기가 나오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는 이제 뭐 이것저것 방법이 있는데 우연히 옛날 콘서트를 보다 보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초대가 이제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존 아담스, 로널드 레이건, 그다음에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주니어, 버락 오바마, 그다음에 트럼프, 그다음에 헤이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바이든. 사실 저 리어왕 봤거든요, 선생님. 가서 뵙고 정말 감격을 하다 못해 이게 약간 이렇게 제가 얼어붙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달래 고전이 아니에요. 무슨 복수극이나 멜로드라마 있으면 그 시대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리영화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 내가 그 뭐 백상의 수련설차 한 토막을 했지만은 네. 나는 그게 그 양반의 그 장황한 대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했더니 결국은 최고 권력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처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아랫돌이 백성들을 이어기 시작한 거야. 그다음에 최고 권력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아쉬움 이런 걸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대사입니다. 네. 어디선가 이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있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아 머리 높일 방칼 없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창문처럼 구멍 뚫린 누더기를 걸치고 어찌 험한 비바람을 감당하려 했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부자들아,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겪어봐라. 그리하여 넘쳐나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하늘의 정의를 실천해. 그러면 잠시 연기 외도 하셨었잖아요. 국회의원 하실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내가 무슨 정치에 구체적인 관심스러운 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이낙근 씨가 우리 협회 회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신군부에서 비례대표 제의가 온 거예요. 11대 때. 근데 이건 우리 직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네네. 우리를 그 근처에 붙이지도 않았어요. 딴딴한데 탤런트가 오니까 처음 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는 버린 동네구만. 탤런트 나보내나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인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조직관리를 했냐면 1년에 동순방을 2번 합니다. 전 호별방. 그다음에 재래시장 4군데 5군데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15대쯤 되니까 내가 60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같이 있었던 야당 동료 의원들이 형님 한번 더 해보시오. 아주 좋습니다. 난 이게 끝이다. 난 내 자리가 있다. 난 8년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푸른 것 꽃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빨리 난 내 자리로 들어가겠다. 그 대신 지역의 의무는 내가 다 했다. 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빠져나온 거예요. 내 역할이라든지 혹은 뭐 능력의 어떤 그 상황을 봐서는 마지막은 역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바탕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